자, 프로젝트 연기 1주차 2교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1교시 수업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들을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1교시 수업을 다시 들어보니까요. 앞에 내용이 좀 우울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 마음도 좀 우울했나 봐요. 자, 여러분, 우리 힘을 내보자고요. 앞에 1교시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습에 치중하느라고 지나치거나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것들, 연기 행위를 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는 연기 방법론 등에 대한 정의와 개념 정립을 해보는 취지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개념이나 원리를 잘 이해하면 배우의 머릿속이 선명해지면서 몸도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우는 학생이니만큼 감이나 끼로 연기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기를 공부하면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연기 1 수업은 역할 창조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과 행동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배우인 나 자신의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풀고 역할 창조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과 행위를 훈련해서 자유로운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수업 목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1교시 수업의 내용이 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셨죠? 그럼 이번 2교시에는 연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주제,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1교시에서 온라인 수업을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라디오를 듣다 보면 잠이 오죠. 저도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는 라디오를 들어요. 그럼 어느새 잠이 들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잠들면 안 되고 잘 들어주세요. 자, 연기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질문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연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연기란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다. AI 인공지능의 시대다 하는 이 최첨단의 사회에서 연기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기란 무엇인가라는 의미의 사회적 질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연극과에 가서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부모님께 말했을 때 대부분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죠. 그때 부모님과 계속 의견 충돌이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시면서 이리 와봐. 그래, 도대체 연기가 뭐냐? 어디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연기란 무엇인가도 있을 수 있죠.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시면요. 일단 반은 넘어오신 거예요. 아무튼 다양한 의미의 연기란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입시 심사 때 제가 가끔 수험생들에게 연기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죠. 나 자신을 깨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고요. 연기는 제 인생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학생들도 많아요.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아까 제가 1교시에서 우리가 이번 온라인 수업의 의미를 개념 정립에 두어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 자신의 감상이나 사회적 의미보다는 연기의 기본 정의와 개념을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요. 연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요. 자, 연기라는 단어를 일명 초록창에 쳐보면 연기의 사전적 의미가 나와요. 연기의 사전적 의미는 배우가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 따위를 표현해내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죠. 연기는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을 표현해내는 일이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우리의 언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국어사전의 말도 맞는데 이게 왠지 좀 어색하고 우리 세계 말 같지가 않네요. 자, 어렵거나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연기란 무엇인가? 연기는 곧 역할을 창조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연기는 작가가 써놓은 극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의 인물을 보는 사람이 믿을만하게 창조해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는 사람이란 연극이면 연극 관객, 영화면 영화 관객, 드라마 시청자 이렇게 매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연기의 정의를 알겠죠? 연기란 역할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 배우는 분석이라든지 직관, 상상력, 믿음, 신체 훈련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역할을 창조하게 돼요. 그렇다면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바로 배우, 나 자신입니다. 배우가 역할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는 바로 나예요. 그래서 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배워야만 하고 화가는 여러 가지 도구, 붓이나 캔버스, 물감 이런 거를 사용해서 그림을 배워야 하지만 연기는 그냥 나 자신, 나로 하면 되니까 다른 예술보다 좀 수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아요. 자, 아까 제가 1교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다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와,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연기하게 됐어? 이게 정말 너무나 형편없이 제가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연기하는 사람들의 연기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피로하죠. 누구나 다 연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구나 다 연기를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하는 연기의 범주가 아니라 잘하는, 적어도 배운 사람의 연기를 하는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무튼 조금 전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연기는 배우인 나를 사용해서 역할을 창조하는 것인데 그게 왜 어려울까?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조금 좀 찬찬히 들어보세요. 앞에서 제가 연기란 작가가 써놓은 허구의 인물, 즉 극중 인물, 그러니까 역할이죠. 이 역할을 관객이 믿을만하게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관객이 믿을만하게 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관객이 믿을만하다는 건 뭐예요? 배우가 그 인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 역할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요. 즉, 배우가 역할, 극중 인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딱 들어봐도 어렵겠죠. 햄릿도 되고, 그러니까 햄릿으로 전환되는 거죠. 아르까지나로 전환되고, 바냐 아저씨로도 전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역할을 창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연기는 역할 창조다. 이 말은 배우가 나 자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창조라는 말이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연기, 즉 역할 창조는 역할을 새롭게 만드는 거지 나를 재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그 연기 수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야기해야 될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배우가 정말 딱 그 배역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배역 자체일 때가 있어요. 주로 아역 배우들이 그런 경우예요. 최근에 예를 들어보자면 동백꽃 필 무렵에서의 필구. 너무 귀엽죠? 그런데 그냥 배우 자체가 필구예요. 외국의 경우에는 예전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케빈. 그냥 그 배우가 케빈이죠. I am Sam이라는 영화에서의 다코타 패닝도 그랬고요. 이 친구들은 모두 그 역할로 아주 큰 인기와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역 배우로 성공한 친구들이 좋은 성인 배우로 성장하거나 거듭나는 일이 사실 드물어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에서 케빈 역을 맡았던 맥컬린 컬킨도 그랬고요. 다코타 패닝도 그 어렸을 때의 그 명성을 못 다루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뭔가 짓눌려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해리포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필구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아역 배우가 그 역할 자체처럼 보이는 거는요. 사실 그 친구들이 하는 연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한 우리가 말한 역할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적 감성이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 극중 인물하고 자신을 그냥 동일시 해버리는 거지 역할을 정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게 되니까 역할을 창조하는 과정에 대한 배움이나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아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연기자로 거듭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배역 그 자체인 배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죠? 왜? 나와 똑같은 배역은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극중 인물은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 속에서만 살아있는 허구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을 극중 인물, 즉 역할로 전환시켜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연기예요. 즉 역할로 전환을 잘하는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배우가 역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역할 창조는 일상의 내가 극중 인물을 만나서 그러니까 역할이죠. 제가 역할, 극중인물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 창조는 일상의 내가 극중인물을 만나서 일상의 내가 아닌 존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이때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의 나를 압도해서 극중인물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연기 수단을 갖는 거잖아요. 역할 창조를 위해서 활용하게 되는 연기 수단. 자, 여기가 이제 아주 정말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연기 연습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역할 창조, 즉 극중 인물로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기의 수단은 상상력이에요. 왜냐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기는 역할 창조고 역할은 작가가 써놓은 허구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허구의 인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활용해야만 하겠죠. 상상력, 배우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배우가 어떻게 상상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배우의 연기력이 아주 크게 좌우돼요. 상상력에 대한 거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 주제로 삼아서 계속 다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즉 역할 창조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연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실은 이제까지 그래왔던 건 사실 상상력보다는 정서기억이었죠. 야, 드디어 또 많이 들어본 얘기가 나왔나요? 정서기억. 정서기억은 쉽게 말하면 역할을 창조할 때 나의 경험에 의한 정서적 기억을 역할의 창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을 나에게 대입한다는 거죠. 트레플레프의 경험을 나의 경험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니나의 실현의 경험을 나의 실현의 경험에 대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러한 정서의 기억이 역할 창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활용도가 좋을까요? 답은 아니다예요. 정서의 기억은 역할 창조에 유용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껏 알아왔던 상식과는 좀 다르다고요? 자, 저를 믿고 잘 들어보세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되어질 것이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결되는 얘기예요.
역할 창조에서 정서의 기억은 좋은 연기의 수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극중 인물은 내가 아니잖아요. 허구의 인물이에요. 내가 창조해야 할 허구의 인물. 극중 인물도 물론 나처럼 태어나고 살아가고 사랑도 하고 위기를 맞고 죽음을 맞이해요. 하지만 극중 인물의 인생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뛰어넘어요. 내가 아무리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귀에 독약을 집어넣어서 죽인 다음에 어머니와 살고 있거나 그래서 내가 복수를 위해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사랑하던 여인이 유명 작가하고 만나서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몇 년 후에 아이도 잃고 어느 날 밤 아주 초라하게 내 서재로 숨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또 그 여자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여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만 권총으로 자살하고 이런 극적인 삶은 있기 어려워요. 그리고 설사 그런 비슷한 험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극중 인물의 삶과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정서의 기억을 대입해서는 극중 인물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배신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배신은 리어 왕과는 다를 거고요. 나도 시련을 당할 수는 있지만 오피리어와는 다른 시련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창조할 때는 나의 정서적 기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서 극중 인물을 인식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서기억, 정서의 기억, 이모셔널 메모리가 왜 역할 창조에 좋은 활용 수단이 아닌지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제까지 가졌던 혼란스러움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연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연기를 배우면서 연기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너라면 어땠을 것 같니? 너는 실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어땠어? 너는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얼만큼 화가 났어? 그때 떠올려봐.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서 기억으로 역할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이라고요. 자, 왜 틀린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금방 바로 설명하고요. 그럼 먼저 정서 기억이 뭔지 그 개념을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게 왜 좋지 않은 연기 방법인지 틀린 연기 방법인지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정서기억이란 배우인 나의 고유한 정서적 경험을 극중 인물의 정서에 투사해서 극중 인물을 경험함으로써 공감과 동일시를 느껴서 역할을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리 스트라스버그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스트라스버그는 미국의 유명한 연기 지도자였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메소드 연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이 사람한테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소드 연기는 현재에서는 좋은 연기 방법이 아니에요. 이 정서기억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기자들이나 그 매스컴에서 어떤 배우를 언급할 때 메소드 연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 뭘 모르고 좀 무식한 얘기예요. 메소드 연기라는 건 요새는 좋지 않은 연기예요. 메소드 연기라는 건 뭐냐면 소위 극중 인물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배우인 내가 극중 인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극중 인물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게 그럴듯한 방법 같지만 사실은 틀린 방법이죠. 극중 인물은 나의 자취방, 기숙사실을 뛰어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나의 때 묻은 이불과 공기로 덧칠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배우는 나를 벗어나서 극중 인물로, 역할로 전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예요. 메소드 연기는 좀 전에 말한 그 정서기억의 방법을 활용해서 역할을 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배운 사람답게 메소드 연기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리 스트라스버그의 정서 기억은 극중 인물의 감정을 배우의 과거 경험에 의해 자극된 비슷한 감정으로 대체를 해서 극중 인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중인물의 상황은 일상의 나를 뛰어넘는다고 했어요. 햄릿은 작은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귀에 독약을 넣은 걸 알고 복수심에 불타게 돼요. 나의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어떤 비슷한 경험으로 햄릿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건가요? 또 오피리어 앞에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잔인하게 굴어서 오피리어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전 여자친구가 싫어져가지고 막 소위 막 길거리 그 뭐 자동차가 있는 데로 막 뛰쳐들고 막 도라인 척 해갖고 여자친구가 진절이 나게 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햄릿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죠. 또는 실현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침 내가 엊그제 실현을 당했다면 오늘 눈물이 펑펑 나겠죠. 근데 나는 연애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사랑하는 연기는 영영 못해요? 극중인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누구와도 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정서기억을 사용하면 역할에 필요한 감정을 자극하느라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히스테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현당한 기억, 강아지를 잃었던 슬픈 기억, 부모님을 잃은 기억, 이런 거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역할에 사용할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트라우마가 반복돼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괴로움으로 연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역할 창조는 상상력을 활용해서 해야만 살아있고 오히려 믿음을 줄 수 있는 역할 창조가 되는 거예요. 정서 기억이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기 연습을 처음 하는 아주 초보 연기자에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감정의 자극을 억누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여자는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부모님께 대들지 마라 이런 거요. 그래서 연기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감정이 많이 억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너무 사랑했던 나의 강아지가 죽었을 때라든지 언니하고 나를 차별했을 때 내가 느꼈던 서러움이라든지 나의 꿈을 무시하고 공부만 하라고 강요했던 부모님에 대한 분노 이런 걸 떠올리면은 억눌렸던 감정을 발산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초보 때 잠깐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역할 창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서기억이 역할 창조를 할 때 왜 좋지 않은 방법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정서기억은 원래는 연기 방법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스타니슬랍스키가 인위적인 연기를 하지 않고 무대에서 진실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배우의 진정한 감정을 끌어내려고 사용했던 연습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의 리 스트라스버그가 이 훈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연기 훈련 방법으로 만든 건데요. 배우가 역할을 창조할 때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반복 자극해서 만들어낸 감정을 극중 인물의 감정과 대체해도 된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굳이 과거 경험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극중 인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기억하느라 괴로워해야 하느냐고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굳이 과거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초보 배우도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서 기억을 활용한 연기 방법은 역할 창조에 있어서 좋은 연기 방법이 아니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여러분, 앞에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기란 역할 창조다. 역할 창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상상력이다. 역할을 나로 가져오지 말고 내가 역할로 전환해라.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금 후 3교시에서 연기란 정답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재미있는 얘기가 되겠죠? 자, 퀴즈는 이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그럼 3교시에 만나요.